예. 아들들인 망우당 곽재우로 이어졌을 것이고 예. 곽재우의 두 어머니는 모두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곽재우는 전 재산을 전부 의병 활동에 내놓았고 정작 그의 가족들은 곧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곽재우를 믿는 의병들은 늘어만 갔다. 무려 2,000명의 의병이 그에게 자원했다. 계기는 정암진 전투였다. 곽재우의 가장 큰 승전이 바로 정암진 전투다. 임난 초기 곽재우는 이곳 정암진과 세간리에 지휘본부를 두고 의령을 수비했다.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에 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경남의 중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관문이고 예. 또 이 나루를 건너서 내륙으로 진격을 해서 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루를 외병이 꼭 건너야 될 그런 하나의 전략적인 문제가 있었긴데 예. 곽재우 장군이 그걸 미리 간파를 하시고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침공을 시작한다. 외장 안곡고지 애계이의 정예부대 2,000명이 의령과 남원을 거쳐 전주로 침입할 계획이었다. 왜군은 선발대를 정암진에 미리 보내 높고 건조한 곳에 말뚝을 박았지만 그 모습을 곽재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전면전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표지로 삼았던 말뚝을 따라 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경악을 하고 만다. 진창에 발이 묶인 것이다. 말뚝은 곽재우에 의해 엉뚱한 곳에 옮겨져 있었다. 당황한 왜군은 곽재우의 기습 공격에 전멸했다. 육지에서 일본군에게 처음으로 피해를 입힌 큰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조선의 관군이 아니고 어병군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곽재우가 정암진을 지킴으로 해서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이런 그 일본 군인을 막았기 때문에 경상우도 지역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우도 지역이 보존됐다는 것은 경상우도의 어떤 군량 또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어병이나 관군에 보급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의병들의 상대는 왜군의 조총부대였다. 곽재우의 병법은 신묘했으나 그들은 낯선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자들. 의병들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무기 체계에 있어서 조선군이 상당히 그 열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곽재우 장군이 연전연승을 한 것은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초기 전투에서 많은 장수들이 조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위력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는데 곽재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총의 사거리가 50에서 100m 사이이고 한 번 쏘고 난 다음에 재장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운용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왜군과의 전투가 그렇게 수월할 리만은 없었다. 곽재우는 게릴라전에 강했지만 적을 교란시킬 좀 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곽재우는 10여 명의 장수들에게 홍의를 입히고 그처럼 백마를 타게 했다. 그리고 매복시킨 뒤에 곳곳에서 나타나게 했다.
적군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어떻게 곽재우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야말로 귀신 같은 존재였다. 곽재우는 필사적으로 낙동강을 지켰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의 보급로 차단이었다. 총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 의병들은 왜군의 숨통을 더욱 조여나갔다. 적군은 6개월치의 군량미를 준비해왔다. 의병들은 이마저도 습격해 운반하던 식량마저 남김없이 빼앗았다. 그러자 잔인한 보복이 이어졌다.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매달고 그 시체를 심리나 나열해 살아남아도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곽재우는 이에 분개해 적의 주둔지인 현풍성으로 진격한다. 그런데 적진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마주 보이는 산에서 병사들에게 5개씩의 활구를 들게 했다. 병력을 과장시킨 것이다. 또 진과 꽹과리를 치며 하늘에서 내려온 홍위 장군이 여기 와 있으니 내일이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 의병군이 취한 이와 같은 거하 작전은 횃불과 북과 진과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적에게는 공포의 심리로 작용이 되었고 또 휴식과 잠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군은 결국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곽재우의 이름이 퍼지면서 홍위 장군이 지키는 경상우도는 왜군들이 넘볼 수 없는 곳이 됐다. 곽재우의 승전은 계속되었다. 천강 홍위 장군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신화였다. 특이한 전법을 구사했던 곽재우는 적들에게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장군의 홍의가 한 몫을 했는데요. 이 붉은 옷은 위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적들을 유인해내는 데는 아주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적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계산에서 곽재우는 일부러 이 홍의를 지어 입었던 겁니다. 곽재우는 선비였습니다. 그것도 관직에 한 번도 몸담아 본 적이 없는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전법들을 고안하고 계산해내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난 10월 경남 산청의 덕천서원에서 남명제가 열렸다.